여러분, M&A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? 아마 거대 기업들의 엄청 복잡한 금융거래, 이런 걸 떠올리실 텐데요. 근데 말이죠, 이게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비즈니스를 위한 가장 강력한 성장의 기술이 되기도 합니다. 특히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아마 이 고민 정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.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한 단계 더 확 점프시킬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. 사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. 다른 회사를 사거나 합치는 것. 네, 바로 인수 또는 합병, M&A입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? M&A를 결정한다는 건요, 그냥 회사를 사고 파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에요. 그 뒤에는 정말 다양한 전략적인 동기들이 숨어 있거든요. 우선 왜 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와, M&A를 하는 이유 진짜 많죠?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시장의 깃발을 꽂고 싶을 때, 혹은 우리가 갖지 못한 핵심 기술이나 인재를 단번에 우리 걸로 만들고 싶을 때, 어떨 때는요, 진짜 강력한 경쟁사를 아예 없애버려서 시장의 판도를 확 바꾸기도 하고요. 또 생산부터 유통까지 그냥 싹 다 장악해서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리기도 합니다. 심지어 세금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가업 승계를 좀 더 원활하게 하려는 그런 아주 현실적인 목적도 있고요. 여러 동기 중에서 이 수직 계열러라는 거, 이게 특히 재미있는 전략이에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우리 제품에 꼭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. 그리고 완성된 제품을 소비자한테 파는 유통회사도 있죠. 이 둘을 그냥 다 사버리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중간에 붙는 마진 같은 쓸데없는 비용이 싹 사라지고 공급망 전체를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경쟁력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. 야, 이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?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. 일단 가치가 좀 낮은 회사를 삽니다. 그리고 나서 내부 문제들을 싹 해결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훨씬 매력적인 회사로 탈바꿈시킨 다음에 더 비싼 값에 되파는 것. 이게 바로 재매각을 위한 구조조정의 핵심입니다. 자, M&A를 왜 해야 하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? 그럼 이제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볼 시간입니다. 우리가 보통 그냥 뭉뚱그려서 M&A라고 부르잖아요. 근데 사실 인수, 영어로 acquisition이랑 합병, merger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거든요.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요. 합병은 두 회사가 말 그대로 그냥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. 기존 회사들이 아예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회사가 태어날 수도 있고요. 반면에 인수는요.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인이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. 그래서 인수된 회사는 독립된 법인으로 계속 남아서 자회사처럼 운영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. 합병 중에서도 가장 흔한 방식이 바로 이 흡수합병인데요. 말 그대로 A 회사가 B 회사를 꿀꺽 흡수해서 B는 사라지고 A만 남는 형태예요. 이름 참 직관적이죠? 반면에 신산합병은 좀 다릅니다. A 회사랑 B 회사가 둘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C라는 회사를 짠! 하고 만드는 방식이에요. 흡수합병보다는 좀 드물게 일어나는 케이스입니다. 좋습니다. M&A가 왜 필요하고 또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가장 실용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봐야죠. 바로 어떻게 하는가? 성공적인 M&A를 위한 일종의 플레이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 핵심 단계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M&A는요, 크게 보면 이 5단계로 진행됩니다. 첫째, 왜 M&A를 할 건지 전략부터 세우고 그 다음엔 그 전략에 딱 맞는 회사를 찾아내겠죠. 그리고 나서 진짜 중요한 실사 단계가 있고요. 그 후에 가치를 평가해서 가격 협상을 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으면서 마무리됩니다. 방금 말씀드린 모든 단계가 다 중요하긴 한데요. 그 중에서도 특히 이 3단계, 실사는요, M&A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결정적인 과정입니다. 이게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부동산 살 때 임장 가는 거랑 똑같아요. 직접 현장에 가서 집 상태 꼼꼼히 뜯어보는 거요. 서류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간 진짜 큰일 나잖아요. 기업도 마찬가지예요. 직접 그 속을 샅샅이 들여다봐야 합니다.
실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냐면요. 일단 장부상의 숫자가 진짜인지, 혹시 숨겨놓은 빚은 없는지, 나중에 우리 발목 잡을 만한 불리한 계약 조건이나 해결 안 된 세금 문제는 없는지, 이런 것들을 정말 샅샅이 확인하는 거예요. 이 과정에서 이건 아니다 싶은 리스크를 발견하고 거래를 업기도 합니다. 자, 이제 모든 사업가분들께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. 그래서 돈 문제는 어떻게 됐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? M&A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. 먼저 합병으로 사라지는 회사가 있죠? 이걸 피합병 법인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자신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살아남는 회사, 즉 합병 법인에게 싹 다 넘겨줍니다. 그럼 합병법인은 공짜로 받을 순 없겠죠? 그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는 대가로 합병 대가라는 걸 피합병법인에 지급합니다. 이 대가는 현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합병법인의 주식일 수도 있어요. 자, 그럼 피합병법인이 받은 이 합병 대가는 어디로 갈까요? 최종적으로는 그 회사의 주인, 바로 주주들한테 분배가 됩니다. 바로 이 순간, 이 돈이 주주들 손에 들어가는 이 순간에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. 여기서 핵심 개념이 바로 의제 배당이라는 건데요. 좀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이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했어요. 그런데 합병 대가로 1억 5천만 원어치의 가치를 받게 된 거예요. 그럼 이익이 5천만 원 났죠? 이 차액 5천만 원을 세법에서는 너 회사로부터 배당금 받은 거나 마찬가지네? 라고 보고 소득세를 매기는 겁니다. 배당으로 간주한다는 뜻이죠. 자, 그럼 세금 문제를 당사자별로 딱 정리해 볼게요. 먼저 사라지는 회사. 이 회사는 자기 자산 가치보다 더 큰 대가를 받으면 그 차액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고요. 그리고 그 회사의 주주들은 원래 투자했던 돈보다 더 많이 돌려받으면 그 이익, 즉 의제 배당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. 반면에 인수하는 회사는 보통은 세금 부담이 크지 않아요.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. M&A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게 무슨 거대 기업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.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게도 성장을 위한 굉장히 강력하고 현실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단순히 회사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구조를 바꾸고 세금까지 계획하는 아주 스마트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의 사업에 한번 던져볼 시간입니다. 우리 회사의 성장을 위한 다음 전략적인 한 수,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? 어쩌면 M&A도 그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?